승패는 하늘이 정하지만 싸움은 내가 정한다. 사람의 가치는 남긴 흔적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백제 최후의 영웅, 계백장군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까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시대가 저물어가던 그때, 무너져가는 나라의 운명 앞에서 한 남자는 홀로 칼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계백. 오늘날까지도 황산벌의 혼이라 불리며 남겨져 있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사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극적이면서도 놀랍게 인간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리는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끝내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한 남자의 선택, 그의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슬픔, 그리고 그 밤에 흘렸을지 모르는 뜨거운 눈물과 사랑. 역사책에서는 한 줄로 지나가는 그의 생애가 실제로는 얼마나 치열했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려는 건 바로 그 인간 계백의 삶입니다. 특히 오늘 이 이야기는 젊은 장군으로서의 계백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야 했던 한 남자, 나라를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했던 가장, 그리고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품었던 중년의 남자로서의 계백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특히 중년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무거운 선택들,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단들, 계백의 이야기는 14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가? 백제의 강성함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나라 곳곳에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계백은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나라의 붕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백제의 마지막 불꽃이 될 것임을. 신라의 기세는 날로 강해졌고 고구려는 이미 몰락의 끝에 서 있었으며 당나라까지 한반도 동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야전의 장수였던 계백은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바로 그 절망감 속에서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가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고통이 기다릴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미 예견된 패배였지만 그 패배가 가져올 고통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계백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그의 마지막 행군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독했고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백제를 살리고 싶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 그 단 하나의 소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계백이라는 한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대는 이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고 전쟁의 끝은 대부분 참혹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경지대에서 살아온 계백에게 전쟁은 가까운 현실이었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품은 진짜 욕망은 살아남아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큼은 절대 고통받지 않게 지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계백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전쟁터의 이름 아래 살아온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가정에서만큼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를 이해했고 그는 말수가 적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가족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밤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잠들기 전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성곽이 하나둘 무너지고 신라군의 움직임이 더 날카로워질수록 계백의 눈빛은 점점 깊어진 어둠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일 이어지는 난세 속에서 하나의 결심을 굳혀갑니다. 이번 전투는 다를 것이다. 전쟁은 계속돼 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완전히 손을 맞잡은 상황에서 백제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장군 계백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무게는 그가 짊어지기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아내의 미소, 집안에 고요하게 흐르는 따뜻함,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전쟁은 강한 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며 약자를 더 많이 상처 입히는 법이라는 걸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면 백제는 더 빨리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난다면 내 가족은 누가 지키지? 중년의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의 내면은 거대한 두 갈래 길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 계백이라는 이름은 나라를 위해 움직여야 했지만 한 남자로서의 계백은 집에 남고 싶었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있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란다면, 아내와 잠시라도 편안한 봄을 맞을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인간의 욕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이미 대군을 움직이고 있었고 왕은 그에게 마지막 결사대의 지휘를 맡기려 했습니다. 계백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단순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지켜낼 수 없다면 최소한 시간을 벌어 가족이 도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도 만들고 싶다. 이것이 그가 목숨을 걸고자 한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야 하오. 이번 싸움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만 보고도 이 싸움이 보통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단 하나의 욕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지키고 싶은 것이 누구인지. 계백의 욕망은 영웅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지켜내고 싶은 한 남자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욕망이 그를 황산벌이라는 역사적 전장으로 이끌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계백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백제의 운명은 황산벌에서 결정될 것이었고 그곳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마지막 장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으로 떠나기 전 계백은 무엇보다 먼저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방 앞에 멈춰선 그는 잠시 문 손잡이 위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을 열기까지 이 짧은 순간이 마치 세상이 멈춰버린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아내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백이 들어서자 그녀는 바늘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계백이 입을 열자마자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깊게 떨렸습니다. 내 사랑, 이번 전장 아마 쉽지 않을 것이오. 아니, 어쩌면 이 밤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아내는 한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라군이 오만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소식, 백제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계백이 결사대를 이끌게 되었다는 사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없는 백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없는 제 삶도 없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실함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백은 천천히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칼을 잡아온 탓에 거칠어진 그의 손은 그날따라 더욱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리도 두려울 줄 몰랐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로의 숨결이 가까운 곳에서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갑옷을 벗겨내어 방에 내려놓았습니다. 갑옷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래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살아 돌아온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단지 제발 돌아오세요. 그 말은 기도였고 절규였고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계백은 그녀의 손을 잡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한 번도 떨지 않았던 심장이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길고 깊은 포옹을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용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전장은 피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의 체온, 그녀의 숨결, 손끝의 떨림, 그것은 계백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이유가 되었고 동시에 절대 잊지 못할 힘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전장으로 가야 했고 아내는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계백은 조용히 일어나 갑옷을 다시 착용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허리띠를 메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단단했습니다. 부디 당신의 칼이 백제를 넘어 우리 가족까지 지켜주기를. 계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 결심은 그가 황산벌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계백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낯선 밤길과 피냄새가 감도는 전장의 시작을 향해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계백과 결사대가 황산벌에 도착했을 때 새벽 공기는 피비린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들판 너머로 신라군의 깃발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멀리서도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붉고 검은 깃발이 산을 뒤덮듯 흔들리고 있었고 군사들의 함성은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사대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정말 다 신라군이란 말인가?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자 그 주변에 모여있던 병사들까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전쟁 경험이 있는 병사였고 어떤 이는 가정을 잃은 후 목숨을 걸고 계백의 군에 합류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000대 5만 10배의 차이는 그 어떤 병사라도 의지를 흔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때 계백이 말을 타고 천천히 병력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신라군을 바라보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갑옷을 스치고 지나갈 때 병사들의 시선도 모두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5만의 군사들, 그들은 숫자로는 우리를 이길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크게 외친 것도 아닌데 마치 들판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계백의 눈빛에 꽂혔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와 조용한 사명감, 그리고 오늘 이곳을 마지막으로 삼겠다는 각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러 온 것입니다. 그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미세한 떨림이 퍼졌습니다.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계백의 말은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의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계백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제의 마지막 기둥이고 우리의 가족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한 마지막 방패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병사들의 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떠올렸고 또 어떤 이는 잃어버린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백은 칼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결사대의 모든 병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은 신라군의 거대한 소리조차 잠시 묻힐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와! 백제를 위하여! 5,000명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무기를 점검하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살아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오늘 여기서 끝까지 싸우자. 병사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묘한 평정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안정감이었습니다. 계백은 가장 앞줄에 섰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군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쓰러지더라도 내가 사랑한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신라군이 점점 다가오자 계백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칼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하기로 이미 모든 마음을 다졌습니다. 황산벌의 들판 위에 긴장의 공기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백과 오천 결사대는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과 맞서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것이 이날 그들이 황산벌에서 받아들인 유일하고도 명확한 진실이었습니다. 신라군의 첫 번째 돌격이 밀려왔을 때 황산벌의 공기는 순식간에 피와 흙 그리고 절규로 뒤섞였습니다. 5만 명의 거대한 물결이 들판 전체를 흔들었고 그 거대한 함성은 땅 밑까지 진동시키며 밀려왔습니다. 계백과 결사대는 단단히 버티며 창을 겨누었지만 10배가 넘는 물량 앞에서는 그 누구도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맨 앞줄에서 칼을 쥔 계백은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밀리지 말라. 선을 지켜라. 계백의 외침과 함께 첫 번째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신라군의 검과 백제군의 창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번개가 내리치는 듯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결사대는 온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두세 명을 상대하는 기세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결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으아! 한 병사가 신라군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자 옆에 있던 전우가 그 병사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끝까지 버텨. 아직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전우 또한 곧이어 창에 찔려 땅에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의 피가 흙을 적시는 모습에 주변의 병사들 얼굴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신라군의 두 번째 공격이 밀려올 때 결사대의 방패가 무너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숫자를 믿고 밀어붙이는 신라군은 백제를 향해 육중한 파도처럼 밀고 들어왔고 백제군은 그 작은 틈을 막기 위해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계백은 그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내 몸으로라도 막겠다. 모두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병사들에게 마지막 남은 불꽃 같은 용기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흙바닥은 이미 군사들의 피로 미끄러워졌고 쓰러진 이들의 비명과 숨 넘어가는 소리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신라군은 끊임없이 병력을 투입했고 결사대는 그 물결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 병사가 계백의 옆에서 절규했습니다. 장군님,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이미 온몸 곳곳에 칼과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계백은 그 병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버티게. 내가 쓰러지면 내 가족이 위험해진다. 우리는 모두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병사에게 마지막 힘을 끌어올리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백의 심장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숫자로도 상황으로도 이미 승산이 없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백제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라군의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될 때는 햇빛조차 들판을 밝히지 못할 정도로 먼지와 피안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결사대의 전투 대형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러자 계백은 칼을 높이 치켜들고 다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직이다. 아직 백제의 혼은 꺼지지 않았다. 계백의 목소리는 지친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기세를 불어넣었지만 전장의 상황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쓰러졌고 그들이 쓰러질 때마다 결사대 전체의 힘도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다짐은 마지막 남은 체력까지 끌어내며 계속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전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산벌의 들판에서 계백과 결사대는 백제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황산벌의 대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백의 결사대는 수십 번의 파도 같은 공격을 버텨냈지만 그 대가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쇠냄새가 섞인 피비린내가 들이마셨고 손에 쥔 창은 이미 여러 번 부러졌다 붙인 것처럼 여기저기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계백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키고자 했던 백제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때 신라군의 또 다른 파죽지세 공격이 몰아쳤습니다. 김유신이 직접 나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밀어붙이자 결사대의 대열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백은 단숨에 말을 몰아 가장 약한 전선을 향해 달려갔고 쓰러지는 병사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방개처럼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 신라군의 창끝이 계백의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창대를 움켜쥐고 적을 쓰러뜨리며 다시 포효했습니다. 백제의 이름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사대의 사기는 다시금 불붙었습니다. 계백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르는 번개 같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병사들은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창을 붙잡아 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살아 돌아갈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군과 함께라면 끝까지 가보겠다. 신라군은 순간적으로 주춤했습니다. 불과 5천에 불과한 백제군이 어떻게 끝없는 용기를 보여주는지 그들조차 믿기 힘들었습니다. 김유신은 순간 결연한 표정으로 기세를 다잡으며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물러서면 역사가 바뀐다. 그 말과 동시에 다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칼날과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계백은 그 한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전설처럼 움직였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는 이미 붉은 비단처럼 그의 갑옷을 적셨고 한쪽 다리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몸이 상처투성이인 것을 잊은 듯 더 깊숙이 적진을 파고들었습니다. 적군은 계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장의 분위기에 주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괴물처럼 버티고 있어 신라군 내부에서 공포 섞인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계백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제를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을, 아내를 지키고 싶었던 한 남자의 끝없는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그가 떠나온 집 쪽 방향으로 불렸습니다. 그 순간 계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사랑,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두 끝내고 갈 것이오. 그리고 다시 창을 치켜들며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황산벌의 대지는 그 짧은 순간 계백이라는 한 인간의 의지에 의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한다고 말했던 싸움이었지만 그 절망 위에 계백은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장의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황산벌 전투가 끝나갈 무렵 전장은 더 이상 싸움의 소리가 아닌 지친 숨소리와 떨어지는 갑옷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백의 결사대는 이미 대부분 쓰러졌고 그들과 함께 싸웠던 병사들의 피와 먼지가 뒤섞여 하나의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라군은 마침내 백제군의 대열을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승리의 흥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계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백은 여러 차례의 부상으로 더 이상 몸을 세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도 끝내 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포기라는 두 글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라군 장수 중 일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저런 사내를 우리가 이긴 건가?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계백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신라군을 위축시켰습니다. 그의 기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신라군의 고위 장수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계백 장군, 이제 그만하시지요. 백제는 이미 항복을 결정했고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계백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먼 곳 자신이 떠나온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는 전장의 피비린내와 먼지 속에서도 분명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빛은 패배의 허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지켜낸 자의 고유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계백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떠나던 날 그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녀의 얼굴. 당신 꼭 살아 돌아오세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백제와 가족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그를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갔을 뿐이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뒤 보여주는 조용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신라군은 계백의 마지막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 나라의 장군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계백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장군에게 적조차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후 계백의 손에서 창이 천천히 떨어졌고 그가 버텨오던 몸도 서서히 뒤로 쓰러졌습니다. 신라군 몇몇 장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장군이란 저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계백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백제라는 나라가 끝까지 품고 있던 자존과 충의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패배는 확실했지만 패배 속에서도 지켜낸 가치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신라군은 잠시 침묵했고 바람은 잔잔하게 황산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계백이 마지막 숨결로 남긴 약속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쓰러지지만 백제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황산벌의 아침은 전날의 피비린내를 품은 채 조용히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라군 병사들마저 서로 말을 아끼며 전장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흙, 부서진 갑옷, 그리고 쓰러져간 병사들의 얼굴.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한 장군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계백이 쓰러졌던 그 자리.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성역처럼 그 공간은 조용한 존경을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한 신라 장수는 계백의 칼자루를 살며시 들어올려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칼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군. 그의 혼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주변의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계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싸움은 패배한 나라의 몸부림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기 전 남긴 마지막 불꽃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백제의 궁에서는 황산벌 패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제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계백이라는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 우리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었소. 성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남은 자존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백제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존재였습니다. 한편 계백의 아내는 남편의 부고를 들었을 때 잠시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가셨군요. 그녀는 남편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계백이 평소 쓰던 갑옷 조각 하나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백제는 패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용기는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라군은 전쟁 기록을 남기면서도 계백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용맹과 결의, 패배를 받아들이되 끝까지 꺾이지 않았던 심지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록에 남겼습니다. 백제의 장군 계백 황산벌에서 백제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다. 그 기록은 시대를 넘어 이어졌고 후대의 사가들은 계백을 패배 속의 영웅, 비극 속의 충이라 부르며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쓰러진 장군이 아니라 나라와 사랑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영광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켜야 한다는 그의 신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약속을 지키고자 한 그의 마음이 시대를 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산벌에 남아있다는 그의 마지막 외침.
나라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그 목소리는 단순한 전쟁의 함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할 가치,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할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깊은 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황산벌의 바람이 불 때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바람 속에 계백장군의 혼이 있다. 지켜낸 자의 자존이, 그가 사랑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저곳에 살아있다.